안녕하세요.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감당할 수 없는 빚. 이걸 산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. 이 거대한 산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? 실제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말 놀라운 재정 회복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9,098만 3,263원. 와, 거의 9,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. 만약에, 정말 만약에 이 빚이 내 빚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일까요?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? 바로 이 막막한 무게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요. 빚이 정말 태산 같아요. 이럴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핵심 질문입니다.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첫걸음을 내딛었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죠. 법원 기록에 나오는 사례자 3035의 이야기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걸까요?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그 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. 법원 서류를 보니까요, 이분의 재정 위기가 꼭 도미노 같았어요. 첫 시작은 점포 운영 실패였어요. 여기서 큰 타격을 입으니까 당연히 당장 수입이 끊겼겠죠. 그럼 생활비가 부족해지고요. 근데 여기에 원래부터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학자금 대출까지 있었던 거예요.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.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는데요. 들어보세요. 오래전부터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길을 가다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고 이를 버티기 위해 무리하게 빌려온 장비들이 오히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상태. 와,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?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사회에 나왔는데 사업 실패라는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빌린 대출이라는 장비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만든 거죠. 자, 그럼 이 9,100만 원이라는 빚, 도대체 그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이제부터 이 빚을 하나하나 마치 해부하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전체 빚의 거의 4분의 3, 그러니까 약 73%가 단 세 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. 토스뱅크, 한국장학재단, 그리고 우리금융캐피탈. 결국 이 세 곳이 재정적인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셈이죠.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요. 우선 한국장학재단에 2,100만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이 있었죠. 이건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고 있던 빚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사업 실패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그걸 메우려고 받은 신용대출들이 막 쌓인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의 짐이랑 현재의 위기가 아슬아슬하게 뒤엉켜버린 거죠.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,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요? 네, 방법이 있었습니다. 법원이 제시한 개인회생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해결책인데요. 자, 이제부터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계산법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개인회생. 이게 뭐냐면요. 그냥 빚을 싹 없애주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. 이건 책임과 기회 사이에서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기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성실하게 갚는 거예요. 그 책임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 빚은 면제받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. 이 계산 과정을 보면 그 핵심 원리가 딱 보여요. 논리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? 한 달 수입에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는 거예요. 그리고 남는 돈,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빚을 갚아나가는 겁니다. 이분의 경우에는 매달 58만 원. 이게 바로 갚아나가야 할 책임의 크기로 정해진 거죠. 자, 그럼 이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. 매달 58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죠. 이 36개월, 즉 3년간의 여정 끝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실까요? 와,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한눈에 보여주네요. 왼쪽에 있는 게 원래 빚, 9천만 원이 넘죠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앞으로 갚아 나갈 돈, 2,100만 원이 채 안 돼요. 이 엄청난 차이,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가 얼마나 강력한 채무조정 효과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3%입니다. 딱 23%요.
원래 갚아야 할 원금의 23%만 성실하게 갚으면 이자나 연체 이자는 물론이고요. 나머지 원금 77%까지 전부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이 변제 일정을 보세요. 이건 앞으로 3년, 그러니까 36개월 동안의 성실한 약속을 의미해요.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, 정말 꾸준히 갚아나가는 거죠.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나는 날, 채무자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이거 너무 빚진 사람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야? 과연 그럴까요? 이 제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아치우는 것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3년 동안 갚는 게 돈 빌려준 채권자, 당신들한테도 더 이득입니다. 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누구 한쪽만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된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설계인 셈이죠.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산 비율 기억나시죠? 다시 돌아와 볼게요. 전체 빚의 23%를 갚는다는 건요, 그 거대한 빚의 산을 한 4분의 1 정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꾸준히 오르는 것과 같아요. 그리고 그 성실한 등반의 대가로 나머지 아주 험준한 산길은 건너뛰고 바로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, 우리 사회에서 이런 두 번째 기회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